20대 직원들에게 최근에 고기 사준다고 소주 한잔하면서 맛 깔다가 들은 이야기 중 이성 세대로서 의외였던 거 몇 개 생각이 나서 풉니다. 이 직원들 촛불 집회 나갔던 사람도 있고 야당을 국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눈빛을 생각해보고 결과를 보니 이번엔 저쪽 찍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술잔 기울이면서 물어봤어요. 야, 여론조사 맞긴 한 거니? 20대 60% 이상이 오세훈 지지라는데 조작 아닐까 했는데 주춤주춤 대답하길 맞을 겁니다. 제 주위엔 다 돌아섰어요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면서 술 한잔 들어갔겠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집값 문제. 집값이 올라서 돌아선 거 아니랍니다. 문제는 대출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이랍니다. 이게 비트코인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더군요. 비트코인이 너무 올라서 박상기가 이거 규제할 필요 있다고 한 순간 모든 젊은이들의 비난이 쏟아졌죠. 박상기의 난이라고. 코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건 안 좋다 생각은 들지만 그것 자체가 자기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인데 만약 그 희망을 꺾어버리니 오히려 이성보다는 감성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빈부격차 최고 국가가 그렇게 히어로에 열광하는 것도 아메리칸 드림이 사례를 찾아 나서는 것도 다 이런 이유겠죠. 집값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년층 분노한다고 기사들을 여러 찌라시에서 쏟아내도 저금리에 대출 규제가 별로 없던 시점엔 무리를 해서라도 일단 탑승을 하고 나면 그땐 집값 오르든 말든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값은 집값대로 다 오른 상태에 신규 진입을 막아버리니 이제 희망도 사라졌다는 거죠. 다세대 보유자들에겐 임대소득자 세제 혜택 줘가면서 퍼올리더니 나 진짜 필요한데 그건 안 된다니. 하지만 그때까지도 이성의 끈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율이 그때까지도 국짐보다 이기고 있었죠. 그래, 그래도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타면 되겠지. 불만이긴 하지만 공공정의의 길이니 어쩔 수 있어? 하는 찰나 갑자기 LH 터진 거죠. 어떤 정부에서 잘못을 했던 간에 그간 개손 해먹었든 말든 간에 분노 게이지가 터진 거죠. 정의 외치는 것 때문에 그래도 지지했는데 다 헤쳐먹고 우린 집 못하게 하나. 그게 여론지표에 반영된 거다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해결책은 요거 재밌는 이견이었어요. 한 세대를 뚝 잘라 한 배에 태워라. 노아의 방주처럼 공공임대사업에. 한 채에 대한 세금은 엄청 낮춰주고 대출 규제도 없애는 건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조건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더 부자 되는 거 상관없대요. 정이고 지랄이고 당장 내가 몸 뉘을 곳 한 군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돼야 정의를 찾지. 살기도 힘든데 정의 찾는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서울의 그린벨트 때문에 오세훈이 이익을 봤든 말든 크게 관심 없는 게 그렇게라도 풀어서 몇만 호씩 임대주택 던져주면 그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관료들 반대도 있고 입지 선정이나 환경 문제나 여러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하는 말이 그걸 푸는 게 정부 역할이고 관료를 때려잡든 그린벨트를 해제하든 뭘 하든 했어야 되었다는 거죠. 서울 시내 변두리만 돌아다녀도 빈 땅이 얼마나 많은데 핑계로 보이는 거예요. 64 골프장 부지 공공임대 몇만호 문제 아직도 못 풀잖아요. 똥별들 반대한다고 환경에 어쩌고 저쩌고 무능해 보이죠. 당연히 규제만 가지고 페이퍼워크로 지랄거리지 말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서울 시내에 30만호 정도의 임대주택 20평형 정도를 보금자리 주택처럼 장기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일단 부지 선정 들어가면서 동시에 20, 30대에게 공정한 청약 과정을 거쳐 먼저 단돈 100만원의 청약을 받아놓고 계약서를 일단 써서 주면 30만호에 계약한 젊은 층의 여친이나 아들 걱정하는 부모님들 포함 서울 100만 표는 대선 이후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2호, 3호 부지 또 있다고 계속 던지는 거죠. 그럼 젊은 층은 만약 이 정부 바뀌면 이 계약서 휴지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무조건 찍게 된대요. 그럼 정권 재창출은 껌이라는 거예요. 한 세대를 민주당이라는 같은 배에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공공임대 공급으로 묶인 세대, 진짜 확 깨는 의견이었습니다.
60대 이상 노인들이 집값으로 무조건 인플레에 투자하여 돈 벌던 시절, 노가다 지상주의 민간주도 주택공급 지도자에게 찬사를 보내는 건 그 세대들이 그간 그렇게 한 배를 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젊은 층들이라 추진력에는 거침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질러버리면 할 수밖에 없대요.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서요. 둘째, 장경태 문제. 어린 놈이 새끼든 늙은 놈들이든 정치인은 같다. 이거 생각보다 의외였어요. 4인 이하 집합금지 시기에 장경태가 모임에 간 거. 그거 이해한대요. 근데 이준석에게 두 손으로 공손히 술잔 받고 헤헤거리는 장면들이 그대로 인터넷과 뉴스에 떠돌았죠. 생각보다 충격적이었다라고 해요. 낮에는 투사인 척하고 밤에는 야합하는 꼴이 민주당의 영 제너레이션이라는 장면을 그대로 각인시켜줬다는 거죠. 박성민 같은 경우도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통해 문열을 조장하는 케이스로 보였고요. 우리 같은 기성세대에는 참신해 보이는 인사들이 그들 눈에는 특혜받은 금수저로 보이는 거죠. 셋째, 코로나로 지쳤대요. 한창 놀고도 싶고 그런 나이대인데 처음에는 정부 시책에 발맞춰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대요. 근데 지금은 지쳤답니다. 백신을 일단 물량으로 때려 맞추고 빨리 끝내야 하는 게, 언론에서는 위험성과 속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까고 있는데 둘 다 공존할 수 없다는 거 안 돼요. 그럼 정부는 빨리 취사 선택하여 속도든 안정성이든 하나 잡고 몰빵 가야 한다는 거죠. 우유부단하게 하지 말고요. 그냥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건 속도전으로 하루에 몇십만 명씩 때려 맞히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늙은이들 후순 위로 빨리빨리 제껴버리고요. 젊은 세대까지 빨리 순서가 와서 끝내자는 거예요. 근데 언론 눈치 보랴 안정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지쳐가는 거죠. 백신 나왔을 때 끝이 보이는 줄 알았는데 백신이 막상 나오니까 더 지친대요. 백신을 맞아놓은 사람이 많이 늘어야 백신 가지고 지랄거리는 언론이 힘을 잃는데요. 왜냐면 이미 백신 맞은 쪽은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편에 서거든요. 암튼 이런저런 그 분풀이 대상이 어찌되었든 정부가 되는 거죠. 억울하더라도요. 넷째, 검찰개혁, 언론, 포털개혁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당위성은 많이 들어 충분히 알겠는데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한대요. 근데 딱 한 가지 보여진다는 거죠. 민주당의 병신짓이요. 대통령 공약이고 180석 가진 여당의 옳고 맞는 길이라고 했으면 이건 국짐이 지랄을 하든 언론이 지랄을 하든 개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끝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속전속결, 여기에 재난지원금 문제도 포함돼요. 검찰과의 싸움을 몇 년간 하면서 병신짓을 계속하면서 민생이나 주거 문제 이런 것들보다 검찰, 언론개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국짐에서 어쩌고 저쩌고 서로 공방만 하고 있다는 거죠. 야당은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고 언론은 당연히 협치가 어쩌고 저쩌고 녹음기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민주당 정권이 아니라 국짐이 정권을 잡아도 국짐이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얼마나 방송법 관련 싸웠나요? 진보나 중도 언론들도 싸워줬어요. 그래봐야 그야 한두 달 안에 통과시켜버렸죠. 그럼 아무 말 못해요. 이미 끝난 거니라. 민주당도 그랬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옳은 일이고 이 정부의 핵심 모토라면 그냥 오늘이라도 통과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아젠다로 민생이나 주거 문제를 가지고 화두를 돌려버리고 여론의 키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이든 야당이든 또 새로운 화두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다 이명박이 이슈를 이슈로 덮는 것처럼 스무스하게 그전 개혁 문제는 우리가 취할 것 다 취하고 잊혀진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윤석열이 하나 잡는답시고 질질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이 어이없었다 하더군요. 윤석열을 뭐하러 수고스레 잡냐는 거예요. 그냥 180석이 의회 소집해서 검찰 수사권 다 뺏고 검찰청법 재개정해버리면 끝날 문제인데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법조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무능해 보였다는 거죠. 언론이 다 검찰 편인데 어떡하냐고요? 그게 더 무능해 보인대요. 이 문제 작년에 검수완박 해버렸으면 더 이상 언론도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자꾸 여당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랍니다.
이런 문제는 국민들이 피로감이 쌓이지 않게 바로 질러야 한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국회는 민생 관련 아젠다만 오랜 시간 노출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런 의견들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모든 것들이 이낙연 대표 취임과 맞물리죠. 어물쩡 우유부단하면 망합니다. 암튼 저에게는 좀 신선한 이야기들이었고 결과 나오고 보니까 예견되어 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페미 문제는 별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세대가 다르고 남녀 평등 관련한 내용을 교육받고 자란 세대라서 그런지 그런 문제는 조금 불만이긴 해도 결정적인 게 아니다. 누구에게 묻든 난감한 질문이라 한쪽 손을 들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 정권이 민심을 잃은 근본 이유는 인테그리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테그리티는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 통전성, 인격적 고결함, 신실함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 혹은 집단이 믿을 만한가를 말합니다. 지난 몇 년간 대다수 국민의 눈에 비친 현 정권은 믿을 만한 정치 세력이었을까요? 저는 그 점에서 민주당이 실패한 것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4대강 복원 약속을 들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촛불혁명 이전에 어찌 보면 세월호 참사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 출범 과정에서 자신만만하게 약속했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4대강 복원 약속을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그냥 뭉개는 것을 보면서 과연 상당수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검찰개혁의 주체나 방식도 의문투성이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국, 추미애 두 사람을 사지로 몰아놓고 정작 대통령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관전을 하거나 훈수를 두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 수많은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1년 넘게 검찰개혁을 위해 싸우도록 부추겨놓고 막상 대통령은 윤석열도 우리 쪽 사람이다라고 발언을 했을 때 그때 많은 시민들과 지지자들이 느꼈을 법한 충격과 배신감에 대해서 글쎄요, 민주당 핵심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갈파하기라도 했을까요? 총선에서 무려 180석이나 몰아주었는데도 마치 오합지졸처럼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이낙연 체제의 민주당이 노정한 무능과 전략 부재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구악과 싸우려면 그에 걸맞는 전략과 전술, 그리고 일사불란한 리더십이 필수인데 지난 1년간 민주당의 행태를 지켜보면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국회의원 개인이 관심사와 필요성을 따라 각자 구미에 맞는 개혁 과제들을 놓고 각계약진을 하는 모습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심이 이반한 결정적 원인은 뭐니 해도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주지하듯 우리나라는 44% 이상의 국민이 무주택자입니다. 부동산이 말 그대로 폭등하여 44%의 국민이 시리와 절망에 빠졌는데 도대체 어떤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집권 여당이 입만 열면 부동산을 해결하겠다고 허언장담을 하는 바람에 그 좌절감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번졌는데 말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같은 허언장담 역시 결국 인테그리티의 상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를 빨리빨리 바로잡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오히려 두둔하는 인상을 준 것도 인테그리티의 실패와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최재형 감사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박병석 국회의장, 홍남기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건설부 장관 등등을 꼽을 수 있겠는데 뼈아프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현 정권이 사람 보는 눈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은 정직하게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만약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과도한 비토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노출된다면 그때는 정말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갈 것입니다. 이상은 민주당원도 아니고 민주당 열성 지지자도 아니지만 국힘당류의 정치 세력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만 한다고 믿기에 그동안 선거 때마다 부득이 민주당을 열심히 지지했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꼈던 문제의식을 간단히, 정말 말 그대로 아주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나 열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고가울 수도 있겠으나 뭔지 몸에 좋은 약은 쓰라는 사실을 참고하셔서 한 번쯤 쏙고해보시면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맞은 회초리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부디 향후 정치 일정과 국정 운영에서 문재인 정부가 심기일전하고 훗날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들의 실패는 단순히 당신들만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들을 뽑아줬던 우리 모두의 실패이자 대한민국의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20대의 목소리와 김효한 목사님의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